트럼프의 진짜 의도를 아셔야 합니다. 이번 하락장은 함정입니다. 대부분은 지금 관세 발표 속에 이 얘기만 집중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2026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속셈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부의 운명이 결정될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트럼프 때문에 관세 폭탄 맞아가지고 주식시장 난리 났다. 빨리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시죠? 근데 트럼프가 왜 이렇게 갑자기 관세 폭탄을 터뜨렸을까요? 그냥 중국이 싫어서? 아님 그냥 트럼프가 화가 나서? 진짜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트럼프 1기 때와 2기 때의 이 전략적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트럼프는 지난 1기 때 중간 선거와 재선에서 실패를 했죠. 자, 패배 요인이 뭐였을까요? 선거 직전에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정치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겠습니까? 재선입니다. 즉 표를 얻는 건데요. 트럼프는 1기 때 이 교훈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당시 1기 때 어떻게 했냐면은 먼저 감세를 진행하면서 경기 부양을 했죠. 그래서 초기에 바로 감세 카드를 사용해버렸는데요. 그 뒤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하겠다 하면서 무역 전쟁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가 되고 중간 선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재선도 실패했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순서를 잘못 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선거 시점에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패배를 할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이번 2기 때는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었어요. 꽤나 영리한 전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관세 폭탄을 매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경기가 침체가 나오는 것은 감수할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침체가 나온다 하더라도 연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금리 인하를 또 가파르게 추진할 것을 기대하고 있겠죠. 그 과정 속에서 감세에 대해서는 지난 1기 때와는 다르게 이 카드를 아껴둡니다. 왜냐?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기를 부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향후 재선까지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재선까지 무슨 트럼프가 재선을 하냐? 너의 망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트럼프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이미 3선 계획을 트럼프 측 변호사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서는 트럼프가 3선 가능하다, 농담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죠. 그래서 지난 1기 때 패배했던 트럼프 같은 경우에서는 3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관세를 먼저 매기고 그 다음에 감세를 들어가는 순서를 바꾼 전략을 이번에 2기에서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실패를 통해서 확실히 배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치적 타이밍을 완벽하게 계산한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회사를 비유로 쳐볼게요. 김 팀장이라고 있다고 쳐봅시다. 김 팀장이 프로젝트를 저에게 맡겼어요. 근데 처음엔 엄청 저를 고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생할 때는 다들 김 팀장 때문에 야근을 해야 되냐 이러면서 불만을 터뜨리죠. 근데 그 뒤로 보너스를 준다고 하면 역시 김 팀장님 하면서 추종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의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트럼프 관련 정보를 계속 모으고 살펴보는데 정말 빅픽처가 있습니다. 모두가 관세에 집중할 때 뒤에서는 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던지는 동안에 상원에서는 뭘 했을까요? 바로 5.5조 달러의 바로 26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 중에서 트럼프 감세법 이 법안 연장을 위한 4조 달러가 있고요. 신규 추가 감세를 위한 예산이 1.5 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 예산안인 4.5조 달러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지금 사야 돼, 팔아야 돼. 이게 궁금하실 텐데 좀 더 집중을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미국 정부 재정 관련 이벤트 일정을 보시면은 트럼프의 의도 그리고 방향성이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자, 4, 5월에 보시면 감세 정책 초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감세법안 연장이라든지 이러한 면세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10월에는 예산안 합의 시점입니다. 이 일정들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때 상원이 준비한 이 5.5조 달러의 예산이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관세를 때렸지만 이제 나올 것은 감세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2기 때는 관세와 감세 이 두 카드를 동시에 준비했고 관세 먼저 그다음 감세 다음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관세로 이제 무역 파트너들에게 협상을 유도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선 알래스카 LNG라든지 조선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는 이 전략이 되죠. 미국이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것들이니까요. 또한 이제 관세로 얻은 세수 수입을 이 감세 재원으로 또 마련하고요. 세금을 깎아주면 또 그만큼 보충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관세로 채우겠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단기적으로 경기가 침체가 나올 건데 그걸 이제 감세로 부양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엔 선거 직전까지 경기 부양을 하는 이 3당 콤보 전략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보시면은 트럼프 1기 때 감세 이후에 기업 실적 전망이 확 올라가면서 S&P 500이 약 20% 이상 상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때 주식하신 분들은 꽤 재미를 보셨을 건데요. 그리고 트럼프도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서 관세로 인한 이 충격과 이 일시적인 경기 침체로 S&P 500이나 그다음 나스닥, 미증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기적으로 봤을 땐 이 감세 논의가 이제 본격화될 예정이고 이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금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이 4월에 얘기가 나올 때 시장 반응은 또 어떤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안 합의일 때 이때 트럼프의 의도대로 5.5조 달러가 진행되는지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감세가 실행되면 다시 증시가 강세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보다 앞으로는 감세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프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달콤한 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트럼프가 지지율 관리를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관세 폭탄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어요. 취임 2달 만에 미국의 보수 텃밭에서도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머스크의 100만 달러 이벤트 등 지원 사격에도 위스콘신 대법관 선거에서 보수 후보가 패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에 지금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지율을 보시면은 집권 2기 첫 해에 3월 지지율을 보시면 거의 뭐 급감한 수준이죠. 급감이 아니라 낮은 수준이죠. 근데 트럼프가 이걸 다 안 보고 있을까요? 지금은 팔 하나가 잘리더라도 이걸 내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임기 초반 허니문 때 관세 전쟁도 하고 예산 삭감도 때리고 머스크 데려와서 정부 효율부로 인원 감축도 하고 이걸 허니문 시기 때 딱 다 지금 몰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팔 하나가 잘리는 이런 상황들은 트럼프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여전히 표심을 1순위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은 최근 연설에서 달걀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를 했는데요. 미국에선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계란 가격이 확 폭등을 했는데 아무래도 비싼 물가에 계란값까지 뛰면 민심이 어떻겠습니까? 박살 나겠죠. 그래서 그 점을 의식한 나머지 지금 계란값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물가 상승이 이 트럼프의 지지율에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트럼프 게임은 이겁니다. 1기 때 실패했던 교훈이 뭡니까? 선거 직전 경기가 좋아야 이긴다는 것이고 그래서 2기의 전략은 임기 초반 이 허니문 시기 때 고통을 주겠다. 기쁨은 대신 선거 직전에 주겠다는 전략입니다. 전략을 트럼프가 처음 쓰는 게 아닙니다. 이 로널드 레이건 같은 경우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는데요. 초반에 이제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억제했다가 중반 이후에 감세와 함께 경기 부양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레이건 같은 경우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요. 어찌 보면 트럼프는 역사에서 배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 보면 트럼프 때문에 주식 망했다, 코인도 폭락했다 이런 글도 많고 여러분들도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우리가 단기적인 시야에서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1, 2년 동안 나타날 일들을 조망하면서 가보면 트럼프의 의도가 뻔히 보이고 나중에는 무조건 증시와 코인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증시의 흔들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곧 있을 감세 예산안 합의 시점을 지나면서 이 연말에 감세에 대한 기대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시 같은 경우에선 상반기에는 약세,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다시 재회복. 미국 증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증시가 하락하거나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걸 단순히 패닉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 하반기 감세 기대감을 가지고 증시가 언제라도 턴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고 기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 방향성에 따라 이제 한국 증시든 그다음 미국 증시든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도 이 방향성에 동행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얘기만 들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불안이 좀 편안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종목 얘기는 별다르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증시의 큰 방향성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라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사이트를 좀 더 빨리 받아보고 싶다고 한다면은 상한선에 무료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접속하시면서 인사이트를 바로 얻어가실 수 있고요. 텔레그램에선 이러한 여러분들이 시대 흐름과 시장에서 꼭 알아야 될 인사이트와 더불어서 장전의 뉴스도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매일 급등이 예상되는 장전 뉴스 이렇게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하루에서 어떤 뉴스를 봐야 될지 바쁘신 직장인 분들은 정리가 한 번에 되실 거고요. 그리고 장전에 갖춰야 될 신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이렇게 올려놨고요. 그리고 장마감 때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이슈 정리 지도를 드립니다. 하루에 어떤 이슈가 이렇게 움직였는지 딱 한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어떤 테마가 그리고 어떤 등락률로 어떤 내용으로 움직였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매일 보시다 보면은 재료의 맥이 슬슬 잡히시게 될 거고요. 아마 이틀은 뭐 여러 무료 정보를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많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뉴스 하나하나를 다 수작업으로 찾기 때문에 그런 것과 비교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디테일들이 많이 떨어져요. 사실 우리가 수익도 타이밍이 중요하듯이 타이밍이란 건 뭐겠습니까? 디테일입니다. 재료 파악에서도 대충 파악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떤 이슈로 올랐는지 그걸 수작업하면서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 디테일이 좀 다르구나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제가 꼭 봐야 될 주식 일정들을 이렇게 총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일정들 다 정리해드리고 있고 클릭하면 또 뉴스 뭐 또는 공지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뭐 이런 내용들은 다른 곳이라면 돈 내고 봐야 될 정보들이죠. 하지만 저도 뭐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보다도 뭐 더 상위의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뭐 무료로 나눔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텔레그램에서는 500만 원으로 1100억을 만든 쿨라매기의 비밀이라는 전자책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클릭하시면 바로 PDF 파일을 얻어가실 수가 있고 바로 열람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트럼프의 의도를 알고 앞으로 선거가 다가올수록 증시는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삼아서 뭐 스윙이라든지 중장기라든지 어떻게 하겠다 이런 플랜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런 저의 고민들이 궁금하다면 말씀드린 텔레그램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아이디어도 얻어 가시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